시간에는 우리가 가설 검증이 뭔지, 그지? 대신 받고, 그다음에 오류가 뭔지 배웠잖아, 그지? 오류가 뭔지 배웠고. 자, 그래서 표 9-1까지 설명을 했고요. 계속해서 그 밑에 부분 책에서 여러분들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언제나 존재하지만, 그지? 기무가설과 대립가설 중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바람직한 선택은 어떻습니까? 오류를 줄이는 거죠. 오류. 그지? 발생 확률 알파와, 그지? 1종 오류와 다음에 2종 오류, 베타를 동시에 낮추는 거다. 자, 그러나 표본 크기와 표본의 크기와 검정 방법이 일정하다면 알파 1종 오류와 베타 2종 오류는 서로 역의 관계를 가져서 알파의 1종 오류를 줄이면은 2종 오류가 증가되고, 응? 그지? 그 다음에 2종 오류를 줄이려면 1종 오류가 증가되는, 이런 무슨 관계가 있냐면 일종의 상충 관계,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동시에 들이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느냐? 표본의 개수를 늘려야 됩니다. 표본의 개수를 갖다 늘리면 이게 뭡니까?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갖다가 동시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연구를 할 때요, 항상 기본적으로 1종 오류하고, 뭡니까? 1종 오류의 유의 수준하고, 그지? 내가 어떤 추정이 틀릴 확률 있잖아. 유의 수준을 먼저 결정해 놓죠, 그지? 결정해 놔야 뭐가 결정되는데, 신뢰 구간이 만들어지고, 그지? 신뢰 구간 밖을 벗어날 확률이 주어지고, 그지? 우리가 이 구간도 구할 수 있고, 그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의 수준이 정해지고 나면 당연히 인계값, 그지? 경계값도 정해질 수 있잖아, 그지? 경계값도 정해지면서 이 신뢰 구간인 만약 Z의 2분의 알파와 Z의 2분의 알파도 정해지고, 그지? 즉 Z 값도 정해지고, 맞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표본의 개수. 내가 어떤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몇 개의 표본을 갖다가 조사를 할 것인가. 표본의 개수가 정해. 즉, 이건 비용이지. 연구 위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거 하게 될 때, 자료를 구할 때 몇 개의 표본을 표집을 할 거냐. 그죠? 일종의 비용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 사실 표본의 크기를 갖다 연구 중간에 표본을 늘리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연구 초반에는 이 유의 수준하고 표본의 개수는 거의 고정입니다. 고정. 그지? 그래서 이걸 변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갖다가 동시에 줄이기는 어려운데, 만약에 표본의 개수를 비용을 감수하고 나서도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만약에 우리가 표본의 개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뭡니까? 1종 오류와 2종 오류가 합쳐진 이 뭡니까? 이 오류를 갖다가 동시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두 가지 오류를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표본의 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 그 얘기를 갖다가 다음 페이지 403쪽까지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표본 크기가 고정된 상태에서 가설 검증을 해야 하므로 두 가지 오류를 모두 통제할 수 없게 되어 두 가지 오류 중에서 하나만을 통제해야 한다. 방금 제가 했던 말이 그겁니다. 두 가지 오류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다? 2종 오류보다는 1종 오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하는 기존의 사회적인 통념도 있을 거고, 뭡니까? 이론도 있을 거고, 주장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보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안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러니까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걸 갖다가 이렇게 뭡니까? 갈아엎기가, 갈아엎는 것을 좀 싫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1종 오류가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지? 그래서 뭐 항상 1종 오류를 통제를 먼저 하고, 그래야 신뢰 구간도 나오고, 그지? 맞죠? 신뢰 구간도 나오고, 유수된 범위도 나오고, 그 다음에 표본 개수를 갖다가 우리가 고정시켜 놓은 걸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1종 오류를 갖다가 주로 통제를 한다. 네, 그 말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에서 제1종 오류가 제2종 오류보다 더 심각하다고 여기고, 알파 위험을 통제하게 된다. 그래서 먼저 항상 우리가 베타 위험보다는 알파 위험을 통제하게 되는 것이고, 이 알파 위험인 유의 수준, 이 알파 위험의 통제는 가설 검증의 유의 수준 결정을 의미하는 거고, 그지?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에서 우리가 유의 수준을 뭐 1%, 그지? 0.01 또는 어떻습니까? 5%, 0.05, 그 다음에 10% 이런 것들을 주로 뭡니까? 사용합니다. 그지? 유의 수준으로. 자, 다음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설 검증의 목적은 기무가설의 타당성 일부에 있죠. 가설 검증의 목적은 기무가설이 옳은지, 그른지, 즉 타당성 여부 판단에 있는데,
이 결정 기준이 되는 표본 통계량을, 자, 기무가설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 결정의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 결정 기준이 되는 표본 통계량을 뭐라 그런다? 표본 통계량을 통계량이야, 그지? 그 통계량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 그런다. 기무가설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결정 기준이 되는 통계량을 우리가 검정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라고 하고, 즉 테스트 스태틱스, 그지? 스태티스틱, 예, 이라고 하고요. 검증하는 통계 방법이라 그러고, 자, 검정 통계량은 검증하려는 모수에 대한 통계량부터 유도된다. 검정 통계량은 검증하려고 하는 모수에 대한 통계량부터 유도되며, 대부분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그래가지고 검정 통계량은 어떻게 계산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지? 표본 통계량, 그지? 표본 통계량 빼기 기무가설에서 설정된 모수, 그지? 이게 실적이 뭡니까? 이거 오차, 즉 편차잖아, 편차. 이거를 뭐로 나눠줬다? 표본 통계량의 표준 오차로, 표본 통계량의 표준 오차로 나눠준 거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표본 평균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Z잖아. Z값을 사용합니다. 그지? Z값을 사용하는데, 바로 이 얘기죠. 표본 통계하면 X바 마이너스 뮤, 그지? 나누기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용하고, 그지? 만약에 모집단위 분산할 때, 이게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하는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모집단에 만약에 분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됩니까? X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S 사용하고. 예. 그게 뭡니까? 검정 통계량이 된다고 하는 얘기. 그 다음에 표본 비례수도 마찬가지로 P hat 마이너스 P, 그지? 루트 n분의 뭡니까? P hat 곱하기 1 마이너스 P. 이게 검정 통계량이에요. 표본 비례수는.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소표본일 때 뭐 사용합니까? 카이저 말고 그 T 부분 사용하잖아. 그지? 검정 통계량 뭐가 된다? 역시 마찬가지죠. X와 마이너스, 그지?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뭐 시험 이거 사용하지, 그지? 자유도를 고려한. 분산에서는 검정 통계량 뭐 사용? 카이 제곱 사용합니다. 그지? 검정 통계량 카이 제곱 사용합니다. 그지? 시그마 제곱은 S 제곱 곱하기 n 마이너스 1 사용합니다. 예. 이게 뭡니까? 검정 통계량입니다. 자, 밑에서 그래서 나오죠. 예를 들어, 모평균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한다면, 검정 통계량은 모평균에 대한 통계량인 표본 평균 x바의 관측값 x바로부터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이래야 됩니다. 모평균에 대한 검정 통계량, 방금 얘기했잖아요. x 마이너스 뮤 제로 나누기 얼마? 루트 n분의 시그마. 뮤제는 어떤 관측 통계값이 모평균값이 주어지겠지 그랬어요. 그래서 확정되지 않은 값이기 때문에 뮤제로 해놓은 겁니다. 됐고, 자, 이처럼 표본에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그지? 검정 통계량이 가설로 설정된 모집단의 특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 일단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방금 설명했던 거. 가설 검증의 목적은 기무가설의 타당성 여부 판정이 있는데, 이 결정이 기준이 되는 검정 통계량이라고, 표본 통계량을 검정 통계량이라고, 검정 통계량은 검증하려는 모수에 대한 통계량으로부터 유도되며, 대부분 검정 통계량은 다음과 같이 된다. 검정 통계량이 있다고 했을 때, 표본 통계량에서, 그지? 기무가설에서 표본 모수값을 빼준 거지. 그래서 뭡니까? 표준 오차로 나눠준 거. 그래서 모평균에 대한 검정 통계량은 Z는 얼마다? X바 마이너스 뮤 나누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처럼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가설로 설정된 모집단의 특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모수에 대해 설정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수가 뮤야. 그지? 우리가 유의 수준을 정하게 되면 신뢰구간 정해지잖아. 1-알파라고. 그지? 이래야 되는데. 자, 그 다음 여기 Z의 2분의 알파고 이 점이 Z,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잖아. 그지?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표본에서 계산된 검정 통계량이 가설로 설정된 모집단의 특성, 그러니까 뮤가 예를 들어서 뭐 100이다, 뮤가 뭐 10이다, 하여튼 뮤가 뮤 제로다. 이렇게 설정을 하면, 그지? 모수의 특성, 현저한 차이가 있다.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이거하고 현저한 차이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지. 현저한 차이가 있다면 눈에 띄게 정도의 차이가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의미있게 차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즉 뭔데 우리가 말하는 실내 구간 밖에 만약에 그 값이 존재하게 된다면은 어떻습니까? 기무가스를 기각할 확률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 그죠? 즉 다른 말로 뭔데 x바 마이너스 뮤 편차잖아. 이게 뮤잖아. 여기 x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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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요 차이가 현저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무가설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다 하는 거하고도 현저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 그럼 어떻습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단 말이야. 기무가설이 오면 대립가설은 당연히 이래 될 거 아니야. 뮤가 같지 않다 이래 될 거 아니야. 같다 했는데 같지 않다. 같다 했는데 같지 않으려면 요거보다 훨씬 멀리 떨어져 존재하면 기무가설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때 현저한 차이를 판단하는 것도 기준이 필요하잖아. 그게 뭐냐면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게 경계값인 이 상한값, 하한값인 임계값이야. 임계값. 그래서 이 부분을 이거 아는 Z2분의 알파가 알고 보니까 임계값 상한이었고 앞에서 다 말한 건데 그지? 한 번 더 설명하자. 이 장에서 임계값 하한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즉 임계값은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기무가스를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과 비교되는 값이다. 검정 통계량이 뭔데? Z라고 하면 여기서 임계값이 뭔데? Z의 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잖아. 그지? 그러면 잘 봐봐. 자, 유의수준에서 당연히 실내 구간이 정해지고 유의수준에 있는 이 구간도 정해지는 거잖아. 이 경계도 정해지고 그럼 임계값이 정해지는 거는 유의수준 때문인데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기무가설을 기각할 거냐 채택할 거냐 기각할 거냐 만약에 기무가설을 채택할 때 기무가설의 값이 만약에 요 실내 구간에 들어가면 기무가설을 채택해 받아들인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장하는 값이 임계값 넘어서 존재하잖아. 그지? 둘 중에 하나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된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 때 딱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뭐야? 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어때? 임계값보다 크거나 작은 쪽에 들어가면 뭐한다? 기무가설을 기각한다. 그지?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가 어떤 일종의 결정 규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지? 기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쉬운 결정 규칙이 될 수 있다. 즉, 맞죠? 그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기무가설, 뮤가 만약에 뭐 1이다. 그지? 대립가설, 뮤가 1이 아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리면 요래 되는 거거든. 그치? 좀 말이 깁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럼 뮤가 1이란 말이야. 그지? 근데 임계값이 정해져 있어. 임계값이 정해졌는데 여기 Z의 2분의 알파 이 점이 이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점점 통계량 값을 구해보니까 이 값이 만약에 Z의 2분의 알파보다 크거나, 그지? 크거나, 또는 보면 Z가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보다 작은 쪽에 요거나 요게 들어가게 된다. Z 값이. Z가 요게 들어가면 뭡니까? 기무가설을 갖다가 기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검정 통계량 값하고 이 임계값만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바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만약 이 값이 여기 들어가면 기무가설을 뭐 한다? 기각! 뭐라고? 같지 않다! 라고 해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성립하라고 여기 들어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기무가설 그대로 채택! 이렇게 되는 거지. 됐죠? 그거를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설명을 듣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해보면 그렇구나 알게 됩니다. 자, 봅시다. 결정규칙. 표본 정보에 근거해서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경우와 대립가설이 더욱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경우. 기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한다. 좀 이 말을 중간에 헷갈리지. 그죠? 자, 일종 오류는 뭐냐?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갖다가 기각하는 오류를 말하죠.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를 말하고, 기무가설이 참일 때가 뭐 이렇게 참일 때 이렇게 하지만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고, 기무가설이 뭡니까?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반대가 되는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오류란 말이야. 즉 됐고, 그러면 알파라고 들어야지. 이종 오류는 뭐라고? 그지? 기무가설이 거짓일 때, 거짓인 것을 갖다가 참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오류. 그지? 참인 기무가설을 기각할 때 발생하는 오류. 거짓인 기무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오류. 베타. 그지?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알파 위험 혹은 유의수든 방금 다 했는데, 그지? 알파 위험 혹은 유의수. 일종 오류의 발생 확률. 이걸 기호로 나타내면 이래 되죠.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조건 제시법이잖아. X바 X, 그지? 조건 제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 그게 뭔데? 일종 오류가 될 확률. 뭐라고 하자? 알파라고 하자. 그 다음에 베타 위험.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기무가설이 거짓이라는 조건 하에서 기무가설을 채택할 확률. 이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 베타. 그지? 검정력은 뭐냐? 거짓 기무가설을 거짓이라고 확실히 밟을 확률. 즉, 기각할 확률. 1-베타. 됐지? 그 다음에 검정 통계량. 배웠지? 기무가설이 옳은지 틀린지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본 통계량. 표본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즉, Z다. Z. 그지? Z값. Z값이라 그러지. Z값 보통. 검정 통계량 보통 Z값이라 그러고. 다음 인계값. 주어진 유의 수준에서 기무가설을 채택하거나 기각하는 의사결정을 할 때 검정 통계량 Z하고 비교되는 값. 경계값이지. 예. Z에 뭐 2분의 알파도 있고, 마이너스 Z 2분의 알파도 있지. 얘하고 Z값하고 검정 통계량하고 비교만 해주면 우리가 기무가설을 채택할지 기각할지 결정할 수 있어. 됐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유의수준 결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그지? 유의수준을 결정해야 뭐냐면 구간이 결정되고, 구간의 인계값이 결정되고, 그지? 또 뭐도 결정돼? Z값도 결정되고, 인계값도 결정되고, 검정 통계량도 계산할 수 있고, 그지? 예, 그만큼 유의수준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그런 말 안 하자. 뭐 자기 주장할 때, 야, 그거 잘못됐어. 그거 잘못됐으니까 폐기해. 이러잖아. 정치인들 그런 잘하잖아. 그래 놓고 이런 말 안 하죠. 아, 제가 그래도 틀릴 확률이 한 5% 정도 됩니다. 제가 틀릴 확률이 한 1% 정도 됩니다. 제가 틀릴 확률 10% 정도 됩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 그지? 이런 근거를 제시하. 아, 이런 오류가 있습니다. 제가 주장할 때 이렇게 안 하고 무조건 막 주장하죠. 맞습니다 하고 가짜 뉴스 만들고, 그지? 예, 그건 과학이 아니야. 그지? 사기 치는 거지. 그지? 정치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설검정 오류와 검정력에 대해서 이거 아까 앞에 설명했던 걸 갖다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보자. 자, 기무가설이 참이다. 기무가설이 주장분포. 자, 이 기무가설의 주장분포. 됐죠? 자, 여기 인계값이 있습니다. 자, 요 지금 인계값 앞에까지가 뭔데 기무가설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기무가설을 채택하는 능력이에요. 그지? 그런데 이 인계값 넘어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값이 들어간다면, 검정 통계량 값이 Z값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죠. 그지? 일종 오류가 발생된 확률이 나타나게 되죠. 자, 기무가설의 주장 분포가 실제 분포와 같다고 했을 때, 즉 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기무가설이 거짓이야. 기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분포가 실제 분포하고 달라. 기무가설의 주장하는 분포는 요거고 실제 분포는 요렇게 됐어. 됐습니까? 자, 기무가설에서 주장하는 분포가 이렇고 실제 분포는 저런 분포가 이런 분포야. 그러니까 기무가 주장하는 평균이 이렇다 했거든. 근데 실제 평균이 이거야. 실제 평균이 이게야. 됐습니까? 됐죠? 그때 당연히 인기값은 이거거든. 그지? 자, 그럼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기무가설이 일종 오류는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조건 하에서 발생한 오류가 일종 오류라고 했지만, 그지?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고 거짓이야. 그지? 거짓이란 말이야. 거짓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되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요 부분이 실제로 뭐가 되죠? 이종 오류가 발생이거든. 기무가설이 참이 아니고 거짓인데, 거짓을 참으로 만약에 받아들였잖아. 그러면 실제로 이종 오류가 발생된 부분은 요 부분이지, 그지? 맞죠? 맞잖아요, 그지? 그러면 실제 평균은 여기 아니고 요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뭐가 됩니까?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한 부분이잖아, 그지? 맞죠? 바로 검정력이 되는 확률이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되십니까? 기무과실 주당이 만약에 주당 분포와 실제 분포가 같다. 평균이 무라고 했어. 그래서 인계값을 설정했어. 인계값을 넘어가지 않는 요 부분은 바로 뭐가 됩니까? 기무과실이 참으로 받아들이는 영역이고, 이 바깥 부분에 만약에 존재하게 되는 이 부분은 뭡니까? 일정 오류가 발생되는 부분이잖아. 그지? 맞죠? 그지? 기무과실을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기각하는 영역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기무과실이 참이 아니고 있잖아. 거짓이라고 했을 때 기무과설이 주장하는 이 부분과 실제 분포가 되는 부분이 같지 않을 수가 있잖아. 근데 인기값은 요래된단 말이야. 그래 되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이종 오류가 발생된 부분이잖아. 거짓인 부분을 갖다가 참으로 받아들이니까 실제 평균이 이게 아니고 실제 평균이 이건데 실제 평균이 이래 되는 것이 실제 분포인데 그지? 그래 됐을 때 뭡니까? 요 인계값 아래 부분이 바로 뭡니까? 이종 거짓을 갖다가 참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 되는 거고 실제는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거짓을 거짓이라고 확실하게 뭡니까? 확인한 부분이잖아. 그지? 이게 바로 검증력이 되는 부분인 얘기입니다. 됐죠? 좀 헷갈릴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자, 일단 넘어가고요.